안녕하세요. 엘라쌤입니다. 자, 10월 데뷔 특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파트 4에 집중을 하는 강의로 구성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파트 4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팁을 다 최대한 담아볼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뭔가 하나의 감이라도 좀 씌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파트 4는요, LC가 끝나는 파트죠. 그리고 이제 RC의 시작을 알리는 파트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LC가 RC보다 쉽고 뭐 이렇다 어떻다 하지만 파트 4에 나오는 어휘는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완벽한 대비라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파트 4는 지문의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또는 다루는 주제나 소재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물론 경험치를 쌓다 보면은 이거 전에 들어봤던 내용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항상 늘 시험에는 새로운 소재로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굉장히 대비하지 못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점. 그지? 그래서 그거 멘탈 잡는 법을 조금 강조를 하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RC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읽고 문제를 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거의 다 라이브로 뛴다 그러죠. 뭔가 우리가 지문을 듣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로 풀 때 이걸 아는 내용이라고 미리 보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A, B, C, D 보기와 문제에 나온 단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유추를 하면서 내가 이걸 들리면 이걸 골라야겠다라는 마음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속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은 내가 읽은 내용에 따른 정보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어휘가 부족하면 당연히 읽는데 버벅버벅 거릴 수밖에 없고 읽는 게 버벅거리면 정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보다 내가 덜 알고 들어가면 뭔가 답을 고를 때도 찝찝하고 그지? 이게 맞나 싶고 잠깐 고민했는데 다음 지문에 단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휘라는 걸 저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완벽하게 눈에 거슬리는 어휘가 없을 때까지 최대한 모르는 단어 정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채워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지? 아무래도 몰입도가 깨지죠.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파트 4는 고유명사가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방해가 된다는 건 고유명사는 해석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해석이 막혔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도 영향을 받고 하면은 막 통으로 중간을 날려버리고 이러면 중간에 정신 차리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어휘의 부재는 몰입도를 깰 수 있으니 지금 있는 수준에서 계속 채워가야 된다는 거. 그지? 자, paraphrasing 많이 들어보셨죠? paraphrasing의 그 배경 지식은 가장 효율적인 무기라는 게 결국 토익은 시험이고 시험은 문제를 내는 유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문제의 답을 여러분이 리스닝 같은 경우는 덜 듣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내고 구성을 하고 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LC를 잘하려면 어휘를 뛰어넘어서 paraphrasing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돼요. 오케이? 단순하게 단어가 이런 단어로 바뀌어 나온다 해서 단어에서 단어의 paraphrasing부터 그냥 이런 내용은 한 글자 또는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식의 배경 지식. 근데 이 배경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상식의 개념보다는 토익에서 보통 이 단어는 이렇게 바꿔서 써. 너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포커스를 맞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평소에 리뷰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때 단서에 체크해 놓고 이 단서의 단어가 어떻게 문제 보기에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배경 지식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파트 4도 마찬가지고 파트 7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가끔씩 오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은근히 좀 자주 있더라고요. 그죠? 쌤이 실전반에서 수업을 해보면 뭐 문제 없대. 읽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대. 단어도 다 알겠대. 그치? 근데 답은 이상한 걸 고르면 결국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청자, 그리고 화자 이렇게 나뉘잖아요. 파트 4는요. 그죠? 화자를 물어보는 건데 청자를 물어보는 줄 알거나 그죠? 아니면 청자를 물어보는데 화자가 누군지를 고르고 있거나 이러면은 질문과 정답이 매치가 안 되면 당연히 틀리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오역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역하지 않게. 자, 전반부 제일 중요합니다. 최소 2문장의 기선제압에서 밀리면 뭔가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나 보기를 읽다가 전반부를 놓쳐야 안 돼요, 여러분. 파트 4는 지문의 유형과
전반부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지문의 유형이라고 하면은 텔레폰 메시지가 나온다, announcement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문의 유형을 말로 해주거든요. 성우가 친절하게. 그치? 그래서 전화 메시지가 들리는구나 하면은 전화 메시지에서 전반부는 무조건 누가 왜 전화했어?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지다 라고 하면은 여기 어디야? 나 누구야? 말하는 사람 누굴까? 이런 식으로. 그치?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청자와 장소를 중요시하죠. announcement에서는. 그치? 그래서 유형을 듣고 전반부까지 듣는 거 들으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돼요. 오케이? 기선제압에서 밀리지 않게끔 조심하시고 항상 파트 4는 나한테 얘기한다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구나. 난 누구구나.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신분으로서 나한테 얘기하는구나. 나한테 뭘 요청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몰입도를 올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 몰입도는 첫 두 문장에서 웬만하면 판이 다 깔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걸 잘하려면 읽는 것부터 해야 되고 이렇게 단계별로 가셔야 돼요. 주구장창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일단 어떻게 풀 것인가에 포커스 맞춰서 공부하시고 문제 많이 푸는 거는 시험 직전에 많이 푸시면 돼요. 그죠? 자, 쌤이 여기서 질문을 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하도 오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지? 자, 문제를 대비할 때 물론 ABCD 보기가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 질문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who announcement intended for 이런 식으로 핵심어 잡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신분을 묻는 건 사실 고유명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청자가 누구야, 하자가 누구야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그죠? 그때 여러분 who라고 물었을 때 청자다, 화자다 이런 식으로 눈에 읽혀야 돼요. 이거를 하나 읽을 시간은 없어요. 우리는 보기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내용의 설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떤 literally 좀 글을 해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습득하는 거에 리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who가 나오고 intended for가 나오면 바로 그냥 listener, 청자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직역을 하면은 이 공지는 누구가 의도되어지는가라고 해서 의도하다, intended 하면서 이런 해석이 아니라 그냥 who intended for 청자 묻는 거, 즉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이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누구니 스피커, 그지? 이것도 누구니 스피커, 화자. 너무 단순하지.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차이가 뭐지? most likely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아니 파트 4는 어차피 스피커가 혼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가 누군지는 자기가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화자가 누구야? 라고 하면 바로 나는 누구야? 라고 하면서 I나 my라는 기본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이런 대명사의 키워드와 함께 난 누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most likely가 들어가면 자기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너 이거 자동차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문의를 줬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나한테 이런 문의를 줬으니까 내가 누구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럼 정비공인가?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 같지만 여러분 단서가 나오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자 누구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전반부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얘가 누구겠구나 하고서 유추하면서 확실하게 고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여러분 문제의 답을 고르는 속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죠? 그럼 답을 고르는 게 느리면 느릴수록 다음 문제에 조금씩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단서가 나오겠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평소에 단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야겠죠. 그죠? 세 번째, where 하고선 work예요. 그치? 자, 어디서 일하니? 라고 하는데 청자들은 즉, 나 어디서 일해? 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직장을 물어보는 건 most likely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listener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이런 데는 키워드가 일단 화자 입에서 you, your 이런 식으로 잡아주겠고 직장을 묻는 질문은 결국 이 사람의 신분을 유추하는 거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을 물어보든 listeners의 신분을 물어보든 그지? 요렇게 두 가지의 질문의 유형은 그냥 상호적으로 같이 나와야 돼요. 어디서 일한 난 누구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너무 중요해. be invited to 동사 바뀔 수 있어요. do. invite 초대하다. 그러시긴 지났지 여러분? 여기서 invite는 초대하다가 아니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죠? 정중히 요청하는 건데 어차피 리스너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스피커는 요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는 what are the listeners 이렇게 읽지도 않아. 그냥 딱 눈으로 봤을 때 나한테 뭐 하래?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물론 invited 말고도
뭘 하라고 encouraged to do 해서 뭘 하라고 독려하는가. 그죠? 뭘 하세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는 거, 멘트를 노리면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동사가 맞아야 되고. 그지?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뭘 하라고 요청되는가 해서 be asked to do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뭐뭐 해주세요 하는 please 또는 I'd like you to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는 멘트의 타이밍을 노리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이걸 해석하는 질문을 넣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필터링해서 나한테 뭐 하래? 나한테 뭐 하래? 이렇게 머릿속에서 필터링이 빨라야 되고 그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질문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speaker, remind, listener to do. 이것도 여러분 그냥 능동, 수동의 차이예요. 어차피 상기시키는 건 스피커고 상기가 되는 거는 listener이기 때문에 그냥 얘도 똑같이 나한테 뭐 하래? 라고 생각을 하는데 invite나 increase나 뭐 ask나 이런 것들은 조금 순하게 얘기를 하지.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근데 remind는 상기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세게 얘기하죠.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Remember.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는 멘트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스크립트를 봤을 때 역시 이렇게 나오는군 하면서 나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경험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지? 이만큼 질문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What with some new systems help manage.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게 그냥 내 눈에 띄는 단어들을 가지고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한 질문을 가져가면서 이런 시스템, 이런 소리에 많이 따라간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질문은 일부 뉴 시스템이 help 뒤에 to가 생략되면서 manage가 관리하다니까 뭘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물론 시스템을 얘기할 때 듣는 타이밍은 중요하겠지만 시스템을 듣고 시스템을 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 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돼? 그러면 어떤 배경이 깔려?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게 뉴 시스템이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할 때 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헬프가 아니라 사실상 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라는 매니지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를 가지고 질문을 빨리 필터링하는 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심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나는 굳이 필요 없는 단서를 들으면서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집중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몰입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읽을 때 저렇게 연습해야 되는구나 라는 감을 좀 씌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쌤이 대비하는 거랑 여러분이 대비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일단은 what speaker helping listener do니까 일단은 스피커가 지금 내가 뭘 하는 거 도와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뭘 하는 걸 도와줘 이렇게 어떤 정확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줘? 컨퍼런스 콜, 화상회의, 일정 잡는 걸 도와줘. 호텔 예약하는 거 도와줘. 저녁 식사, 저녁 예약. 그러니까 make reservation 같이 가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스피치, 어떤 연설문을 쓰는 거죠. 그지? 어쨌든 이 질문의 포인트는 뭘 하는 걸 도와주냐 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명사 들리는 걸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이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지? 그리고 질문 정확하게 내가 뭐 하는 걸 스피커가 도와주는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자, 8번 보면은 이런 것도 추론 문제에서 이런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하죠. 그죠? 의도 파악 문제는 일단 아주 깔끔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 제시어가. 그러면서 여기 이제 포커스를 하나 딱 찾아줘야 돼. 그죠? they가 누군지는 끌고 와야겠죠? trying to cut cost. 그래서 cut cost가 나오면 지금 머릿속에 막 연상되는 단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냥 비용을 절감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그냥 단순한 해석일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이건 계속 머릿속에 cut cost는 비용을 절감하는 거니까 지출을 줄이거나 budget, 예산 얘기를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유추를 하셔야 돼요. 내 머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계속 뭐가 생각이 나야 되거든. 그리고 trying to라고 하니까 노력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용 절감하고선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비용 절감하려고 노력 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사를 해석하고 그 상황에 씌워보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을 얼마나 잘하냐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대사를 쳤을 때 어떤 상황이게 이걸 물어보는 거라서 보통 의도 파악 문제는 앞뒤를 잘 들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사가 나왔을 때 골라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라는 거지. 그지? 자, 한번 볼게요. 자,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라는 게 네가 돈을 내야 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라는 거야? 아니면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비싼 거를? 아니면 calculation error니까 계산의 오류가 has been made. 이루어졌다는 건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 오류가 있었다. 그지? D번은 이벤트 리스케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대사에 맞는 상황을 한번 깔아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지금 비용을 아끼려고 노력 중이야. 걔넨 비용을 아끼려고 노력 중이야.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내라는 건지 비싼 거 고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행사를 다시 일정을 바꿔야 된다는 건지 이 바로 앞 대사가 결정적일 거란 얘기죠. 그죠? 자, 9번은요. 이거 봐. request to be contacted.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역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 contact는 연락을 하다지만 be contacted는 연락을 받다예요. 그죠? 그래서 왜 스피커가 요청을 해? 뭐 하라고? 연락이 되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레스너한테 저한테 전화로 연락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왜 스피커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의역이 되는 거야. 오역이 아니라 의역, 그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스피커가 요청하다 연락이 되는 걸 요청을 하는 거고 전화로. 그럼 나한테 전화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죠. 그죠? 왜요? 제 컴퓨터가 지금 작동을 안 하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데스크, 책상에 없을 거라는 건 자리에 없을 거거든요. 전화로 연락 주세요. 그 다음 answer immediately. 저 바로 답변 들어야겠으니까 전화로 연락 주세요. D번은 정보 confidential. 기밀이야. 그죠? 기밀의 비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인포메이션이 뭐가 걸릴지 모르고, 그지? 그런 상황에서 confidential을 몰라버리면은, 하면서 지나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상황, 오역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대입해서 어떤 네 가지의 상황만 딱 깔아놓고 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질문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보기를 눈을 떼지 말고, 그지? 여기 눈을 떼지 말고, 손으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계속 딱딱딱. 오케이? 한번 쭉 풀어볼게요.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Seema. This is Hao Nan from the travel office.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m currently looking at different hotels near the client's office for your business trip next month. I'm going to send you a list of all the possible options to choose from so I can book it for you. But please keep in mind, I've talked to the finance department and they're trying to cut costs. Oh, and one last thing. I've been having some problems with my computer, so I can't access my email. Please call me back when you get the chance. 이렇게 여러분, 의도 파악 문제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있는 단서가 아주 호로록 붙어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 나 이거 생각하고 있거든. 너 지금 8번 보고 있지? 9번 단서 나간다!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귀라도 열어놓으면 컴퓨터라도 듣는데 그것까지 닫아놓고 계속 생각에 잠겨있으면 얘가 그냥 흘러나가고 9번 잡아야지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paraphrase 정리를 하면서 다시 볼게요. 7번에 조금 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텀을 견뎌내셔야 돼요. 자, 7번부터 리뷰하면서 가볼게요. I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m currently looking at different hotels near the client's office for your business trip next month. I'm going to send you a list of all the possible options to choose from so I can book it for you. 이렇게 여러분 지금 쌤이 전반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 전반부에서 특히 전화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from 한 다음에 자기의 소속을 밝혀요. 그러면서 화자에 대한 신분이 드러나죠. 나 어디에 누군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자의 신분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전화 건 용건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어떤 것 때문에 전화했구나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상황을 설명하지. 이게 전화 메시지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나 이것 때문에 전화했어 라고 목적을 얘기를 바로 할 때가 있고 상황을 깔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또는 이렇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중후반부의 목적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얘는 뭘 도와주려고 하는지를 상황을 먼저 깔았어요. 그죠? 내가 너한테 알려주려고 지금 내가 보고 있거든. 다른 호텔들을 어디? 클라이언트 오피스 근처에 있는 호텔로 보고 있어. 뭘 위해서? 너의 출장을 위해서. 다음 달에.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리스너의 출장 준비하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너한테
호텔 리스트 목록을 보내줄게 라고 하면 당연히 호텔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Possible options to choose from. 네가 고를 수 있는 리스트고 이건 호텔 리스트겠죠. 그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도록 내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그치? 예약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 얘는 지금 호텔 예약하는 거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8번에서 이 이제 호텔 예약하는 내용을 우리가 쭉 끌고 오면서 뭐라고 했어? 계속 들어가 볼게요. But please keep in mind, I've talked to the finance department and they're trying to cut costs. 자, 이렇게 해서 벌써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I'm going to 블라블라 하고선 여기서 but 뒤에는 항상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Please keep in mind 명심해. 내가 여기가 중요하네. 파이낸스 부서랑 얘기를 했는데 걔네가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더라고. 그치? 그럼 이 앞에 있는 상황이 중요한 거야. 내가 널 위해서 호텔을 예약해 줄 건데, 그죠? 예약을 해 줄 건데 그 예약할 수 있는 호텔 리스트를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호텔을 고르란 얘기지. 그 상황까지 가져준 상태에서 내가 파이낸스 부서랑 얘기를 했는데 걔네가 비용을 지금 줄이고 있대 라고 하니까 너무 비싼 데는 고르지 마. 이 뉘앙스로 간 거죠. 앞에 있는 상황을 깔아줘야 돼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 계속 가볼게요. 근데 거의 마지막 문제는 그대로 나왔지. 그래서 이 대사가 나오자마자 골라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라는 거. 가볼게요. Oh, and one last thing. I've been having some problems with my computer, so I can't access my email. 뒤에 들을 것도 없잖아. 그치? 하나 더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딱딱 이제 끊어준다니까. 너 이제 다음 문제로 가. 너 다음 문제로 가. 이런 식으로. 그치? 지금 프로블럼 그대로 나왔고 컴퓨터 그대로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not working이라고 풀어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not access email. 그래서 이메일에 안 들어가죠 라고 하는 게 컴퓨터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프로블럼이 not working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 한 번씩 정리해주고. 그치? 중요한 건 이렇게 중간에 의도파악 문제가 들어가면 그 다음 문제에 대한 단서가 아주 호로록 같이 붙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귀는 열어둬야지. 그지?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런 의도파악 문제는 여러분 이 대사가 나오고 나서 그 바로 다음 한 문장 딱 듣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다음 문제를 잡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지. 그죠? 자, 다음 문제 대비하면서 또 문제를 대비하는 스타일의 포커스를 맞추세요. 우리는 잘 풀고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비를 잘해야 집중력이 떨어졌어도 정답을 건져올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의 포인트 who speaker. 저 중요한 건 most likely다. 무슨 느낌이지 여러분? 대놓고 얘기해 주진 않겠구나. 그치? 스피커가 자기의 신분을 둘러서 얘기하고 아까처럼 전화 메시지가 나오면 from 뒤에 자기의 신분과 자기 소속이 쭉 나오니까 전반부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유추를 해야겠구나. ABCD가 뭐다라고 한글로 해석하는 것보다 뭐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A번에 근데 봐봐. 여기서 real estate agent가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걸 모르면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난 real estate라는 발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유추하는 거는 대놓고 얘기 안 해줄 건데 이 단어가 나오겠어? 안 나오지. 설령 나오더라도 그건 함정일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리고 어휘의 부재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중개업자죠. 중개업자 렌트 얘기를 많이 하죠. 리즈나. 그지? B번은 리코딩 스튜디오 엔지니어니까 녹음실이에요. 중요한 건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의 신분인 거고. 그 다음 C번의 아키텍트는 누구야? 건축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클리너잖아. 하우스 클리너. 중요하지 않아. 클리너는 지금 A, B, C, D 겹치는 것만 없으면 돼요. 청소하는 사람이고. What requirement mentioned? 언급이 되는 겁니다. 나 분명히 얘기할 거니까 잡아야 돼 라고 하는데 requirement는 그냥 해야 되는 요건이에요. 그죠? A번에 permit, 허가증 필요합니다. 그죠? 허가증이 요구되는지 아니면 starting date, 시작 날짜. 그러니까 이런 명사 같은 거는 굳이 밑줄을 막 치면서 정신없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면서 뭔지만 생각을 하면 돼. 자, material 되게 포괄적인 단어죠. 포괄적인 단어는 당연히 정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죠? type은 종류예요. 그래서 어떤 소재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자재 종류. D번은 돈 내라는 거죠. requirement. 돈 내세요. 자, 그 다음 12번은 we have other people interested. 이렇게 interested는 이렇게 뒤에 많이 붙어요. 그죠? 순수 형용사로도 움직이고 분사로도 봐도 되는데 보통은 interested가 보통 앞에 붙기 마련인데 얘는 강조 또는 어떤 맥락을 통해서 위에서 뒤로 붙어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other예요.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도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토익의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야, 이거 탐내는 사람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치? 이게 무슨 의도겠어, 여러분. 그치? 빨리빨리 어떻게, 네가 가져가든지, 그치? 아니면 돈 내고 찐뽕을 하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상황 입혀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시어 읽으실 때는 좀 천천히 읽고, 최대한, 그러니까 빨리 막 이렇게 밑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뉘앙스랑 같이. 그래서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야?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면 리퀘스트, 요건, fulfill.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두 번, 세 번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니까, 없다니까. fulfill request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게 fulfill request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request는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뭔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걸 얘기했을 때 그걸 들어줄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세 번은 내가 뭐 해야 된다? act가 뭐야? 연기하다 할 때 또 있지만 동작을 하는 거거든. 그렇죠?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D번은 뭐야?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 offer more help니까 말 그대로 도움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타이밍을 맞춰서 한번 들으면서 풀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풀어봅시다. 갈게요.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this is Carlos from Kennedy Housing Rentals calling about your application for a first-floor studio apartment in the city center. We currently have 2 suitable listings for you. They're both decent size and near public transportation, so I think you'll like them. Keep in mind that to secure either lease will require a down payment of first and last month's rent. If you'd like to see these apartments, please call me back so we can set up a time. Just so you know, we have other people interested. Number 10. 보통 이렇게 이 제시어만 나오고 딱 끝나버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지. 그치? 왜냐하면 그 뒤에 뭔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끝나버렸거든. 그래서 항상 앞에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가져가셔야 되고, 지금 이 사람의 신분이 막 여기서 혹시라도 B번 스튜디오를 따라갔다면 거기서부터 이미 단추는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몰입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그냥 다운 페이먼트 듣고 페이먼트를 골라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흔들렸으니 그거는 맞아도 맞은 게 아니죠. 그런 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잘 리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거 이따 다시 리뷰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꼭 체크해놓고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정답 정리 이렇게 됐고요. 가서 10번부터 들으면서 가볼게요. Hi, this is Carlos from Kennedy Housing Rentals calling. 자, 중요한 거 여러분, 전화 메시지가 나온다고 하면 쌤이 from 뒤에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무슨 rentals인데 그것도 housing rental이니까 집을 렌트라는 게 뭐예요? 임대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벌써 중개업자라는 냄새를 솔솔 풍기고 있으면서 뒤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요. 왜 전화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일단 from 뒤는 스피커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Hi, this is Carlos from Kennedy Housing Rentals calling about your application for a first-floor studio apartment in the city center. 하필 스튜디오를 골라서. 그치?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전화했고 그게 1층 스튜디오 아파트예요. 아파트먼트죠. 스튜디오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룸, 그치? 원베드, 투베드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중에 스튜디오는 방 문짝이 없는 그냥 원룸 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파트의 어떤 타입,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그래서 키워드는 아파트먼트 신청에 대해서 연락을 했고 중요한 건 무슨 렌탈즈니까 중개업자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그래서 흐름 쭉 따라가면서 두 번째 문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요건이라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야. We 그치? currently have 2 suitable listings for you. 자, 지금 이제 아파트 이제 종류 얘기해주고 있어요. They're both decent size and near public transportation, so I think you'll like them. Keep in mind that to secure either lease will require a down payment of first and last month's rent. 자, 여기서 rent라는 명사는 임대료죠. 그죠? 그럼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임대료 보증금 같은 거예요. 미리 내는 거. 그치? 다운 페이먼트는 돈을 더 내란 얘기고 either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치? 일단은 지금 keep in mind 유념하세요. secure either lease에서 앞에서 두 개의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임대를 확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will require 이렇게 확보를 하시려면 첫 달, 마지막 달 렌트, 임대료의 어떤 착수금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일종의 보증금을 먼저 내고 찐뽕을 하란 얘기지. 그치? 위에는 이제 스튜디오 2개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페이먼트, 돈 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서 거의 그대로 나왔지만 여러분 렌트라는 명사도 페이먼트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쭉쭉 넘어가는 거지. 마지막 문제 머릿속에 넣고 If you'd like to see these apartments, please call me back so we can set up a time. 자, 이제 진척을 하지. 그죠? 전제를 시키잖아. 아파트 보고 싶으시면 전화 주셔서 시간 잡으시면 돼요. 라고 하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Just so you know, we have other people interested. 관심 있는 다른 분도 계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걸 듣는 세입자가 될 사람, 즉 집을 구한 사람은 급해지지. 그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있다고? 빨리 가서 보증금 내야지.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빨리 움직여.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토익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 관심 있는 다른 분들도 있어요. 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뭐 예약이 2개 더 밀려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빨리 찐뽕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아니면 이 세일은 이번 주 말에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조급하지. 빨리 가서 할인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빨리 움직이세요. 빨리 결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뽐뿌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이런 류의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전혀 뭐 꺼리낌 없이 고르셨을 거예요. 그 다음 19에서 21번인데 자, 세 문제. 지금 요 문제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그래픽 문제예요. 파트 4에 끝에 2개의 그래픽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6문제 중에 2문제죠. 그래픽 문제가 뒤로 간 이유는 여러분이 집중력이 떨어질 때까지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증상이 뭐지? 눈을 아무리 봐도 들어오지 않아. 난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문제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시원찮아지는 거지. 그지? 뭔가 몰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날아가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눈으로 들어오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거야. 그래서 침착하게 집중해서 그래픽 문제는 무조건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픽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 중에 맨 처음에 있으면 요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면 홀로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보통은 2번째, 3번째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그래픽 문제가. 자, 그래픽 문제 대비하는 건 1번 문제를 읽으세요. 2번 그래픽을 보세요. 2일의 조화를 이뤄서 문제를 대비하시면 돼요. 오케이? 해볼게요. Where do crop planted니까 벌써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죠? 뭐야? 크롭티? 크롭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플랜트는 또 뭐야? 심다? 그럼 크롭을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는 단어를 가지고 최대한 유추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필드 4개 중에 어디에 플랜트, 심냐라고 하니까 뭔가 크롭이 농작물이라는 걸 몰라도 그냥 뭔가 심어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다 문제를 읽으면서 힌트가 더 나오면 땡큐인 거고 아니면 크롭을 그냥 크롭으로 들으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4개 중에 어디다가 심을 거냐? 중요한 건 새로운 농작물이니까 이 A, B, C 4개 중에서 4개 중에 하나가 새로운 농작물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만약에 크롭을 몰라도 소이빈즈, 위트, 이거 밀인데, 콘, 이거 옥수수인데, 그라스는 그냥 잔디잖아. 그치? 그럼 이제 뭔가 심을 건덕지들이 보이죠. 그치? 그래서 이런 곡물들. 농작물을 이제 크롭이라고 하죠. 중요한 거는 어디에다 심냐고 얘기했으니까 뭘 심냐가 중요해지겠지. 그럼 이런 명사들은 소리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으셔야 돼. 물론 이러한 데시벨로 시험장에서 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소리라도 기억할 수 있게 soybeans, wheat, grass, corn 이런 식으로 이 단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럼 머릿속에는 어디다 심어? 이게 아니라 뭘 심어? 이렇게 되는 거지. 뭘 심어? 이렇게. 이 단어가 호록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딱 캐치를 들으셔야 돼. 오케이? 자, 스피커가 hopes to do next year. 내년에 뭐 하고 싶대? A번. 내년에 계약 갱신하고 싶어요. 사람을 더 뽑고 싶어요. C번은 certification. 그러니까 자격증 코스를 완수하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얘기죠. 그죠? D번은 장비를 사고 싶어요. 그냥 내년에라는 어떤 시간 표현은 부연적인 거일 뿐이에요. 뭘 하고 싶다 이게 나오고 내년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뭘 하고 싶다가 지나가 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시간 표현에 집착하지 마시고 뭐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 계속 던지는 거지. 뭐 하고 싶어? 그 다음에 City Farmers Market이니까 시장이겠죠?
이 도시에서 어떤 농부들, 농작물 기르는 사람들을 모여서 시장을 여나보지. 이 시장에 대해서 맞는 것은 하면서 이런 문제는 독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특별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이걸 생각하면서 보기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farmers market에는 table fees increase. 그러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 테이블 값이 올라갔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테이블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fees가 increase 했다는 건 비싸졌다는 얘기죠. 그죠? 테이블 값이 비싸졌다. B번은 추가 공간 가능. 그러니까 비어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에 몰입을 하면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C번도 the hours expand니까 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하여튼 hours 얘기를 하면 오픈, 클로즈, 스타트, 피니쉬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할 가능성이 되게 크죠.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 오픈하고 닫는 시간 이게 hours잖아. 그죠? 영업시간, 어떤 운영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 일찍 열고 늦게 닫고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 parking limit니까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릿속은 이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그거를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고 시선 당연히 ABCD 보고 있으셔야겠죠. 자,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갑니다. Questions 19 through 21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map. Rita, this is Diego. I'm calling to discuss the plan for this year's growing season. I sent you a map of how the fields were laid out last year. I was thinking we could replace the soybeans with spinach this year. Remember, the harsh winter weather caused a lot of crop damage, especially for our soybeans. We can't afford to lose any profits from another bad harvest season. And we'll need that money if we hope to purchase new farming equipment next year. I'd also like to talk about expanding our farm stand at the city farmers market. The stall next to ours just became vacant. Call me back so that we can discuss. 지금 음원 끝났는데 21번 못 고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paraphrasing 돼서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20번, 19번부터 이렇게 답 체크하시고 19번부터 볼게요. 지금 중간에 거의 통으로 불필요한 단서들이 쭉 지나갔어, 여러분. 견디셨어야 돼. 가볼게요. Rita, 미리 읽어놨어야 돼, 여러분. 가볼게요. Rita, this is Diego. I'm calling to discuss the plan for this year's growing season. I sent you a map of how the fields were laid out last year. I was thinking we could replace the soybeans with spinach this year. 자, 이게 작년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 replace, 교체, 바꿔, 뭐로? spinach. 중요하지 않아. 얘를 바꾸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농작물이 시금치가 되면서 이거를 새로운 농작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be planted, 무슨 새로운 게 심어지냐를 교체, 바꾸다 해서 replace를 바꿔준 거죠. 그래서 지금 소이빈스를 없애고 얘를 심겠구나. 그리고선 뒤에 살짝 한 번 더 얘기해 주긴 했어. Remember, the harsh winter weather caused a lot of crop damage, especially for our soybeans. 이게 이제 겨울에는 막 이렇게 이런 날씨에는 못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이빈스 2번 나오면서 충분히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죠. 그죠? 근데 이 다음 문제의 단서가 나올 때까지 너무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가 나왔다. 그지? 쭉 흘릴게요. We can't afford to lose any profits from another bad harvest season. And we'll need that money if we hope to purchase new farming equipment next year. 자, 이거 봐. next year가 이게 끝에 나온다니까 afford가 이렇게 감당하다의 뜻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어라서 한번 잡아봤고요. 자, 우리가 그 돈이 필요하잖아. 뭐 하고 싶으시면 purchase new farming equipment에서 purchase equipment 쭉 누르고 있다가 next year 굳히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이 필요하잖니? 내년에 장비를 사고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년에 장비를 살 계획이구나. 내년에 장비를 살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의 단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I'd also like to talk about expanding our farm stand at the city farmers market. 자, 나왔단 말이지. 그치? 근데 farmers market에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 농장의 스탠드는 이제 가판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시장에서 물건을 팔려면 가판대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걸 스탠드라고 하고선 하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뉴스탠드라고 해서 우리 버스 정류장이나 길에서 이렇게 껌이랑 뭐 신문이랑 이렇게 파는 곳 있죠? 그런 데를 그냥 다 스탠드라고 해요. 그죠? 근데 우리
우리 스탠드의 를 확장시키자는 건 여기서는 hours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공간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옆에 스탠드를 store로 바꿨네요. 같은 가판대 같은 거거든. 그래서 뒤에 뭐래? The stall next to ours just became vacant.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그죠? 그래서 next to ours니까 우리 가판대 옆에 있는 store이 just became vacant. vacant가 뭐랑 똑같아? empty, 빈 얘랑 똑같으니까 이게 available이 되면서 아 옆에 공간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것까지 정확하게 단서의 타이밍과 함께 이 문제의 답을 골랐다? 그러면 진짜 잘하시는 거죠. 그쵸? 아주 대비가 되어 있는 친구일세.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이렇게 paraphrasing이 정말 밑에서부터 뒤집어지듯이 완전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스크립트를 보고 납득을 하면서 나의 데이터베이스, 개인적인 paraphrasing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실력을 늘려가시면 돼요. 이 한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지? 다음 문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얘는 누구야? 스피커 물어보는데 또 most likely가 있어. 여러분 아시죠? most likely는 유추하는 스타일. 그래서 대놓고 누구야가 아니라 누구게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근데 스피커니까 I나 my 또는 우리라고 짜잡을 수도 있어요. we나 our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더 우세하죠. 그죠? A번은 scientist, 과학자인데 어떤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겠죠. 그지? 그 다음 restaurant owner, 이 오너가 생각보다 되게 안 들려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own이라는 동사로 바꿔서 얘기할 때도 많기 때문에 난 오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owner라고 대놓고 얘기해 주는데 얘는 most likely니까 나는 레스토랑 또는 내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얘는 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스펙터는 점검해주는 사람이죠. 건물 점검원이고 D번은 엔지니어예요. 그죠? 어떤 위생 엔지니어죠. 그 다음 8번은 what will be changing 아까도 얘기했죠. 시제 너무 시간 표현에 집착하지 맙시다. 어쨌든 다음 달에 바뀌는 거야. A번은 이런 거는 하나로 보여야 돼. 대중교통 시스템이 바뀐다. 그지? 어떤 이 구역 법규가 바뀐다. 법이 바뀌다. 세번은 disposal은 이제 없애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쓰레기를 처리하고 버리는 과정, 절차가 바뀌고요. 유틸리티가 나오면 무조건 수도, 전기, 가스 셋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거야. 워터 아니면 가스 아니면 전기, 파워 또는 electricity. 그래서 유틸리티 피가 바뀐다는 건 뭐겠어요?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겠는데 내릴 일은 크게 없죠. 그죠? 9번은요. speaker the next. 지금 이 사람이 다음에 뭐 할 거게? 자, 계획을 쓰는 건데 action이 뭔가 조치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조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고요. post notice, 공지를 올리는 거고요. 시연을 하는 거죠. demonstration. demonstration은 보여주는 거예요. show, 뭐를? how to 동사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게 demonstration이고 D번은 점심 먹으러 가지롱. 자, 지금 읽으면서 불편한 어휘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요런 팁 같은 거 있죠. owner 이런 건 잘 안 들려. 또는 I own이라던가 my restaurant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경험치에서 비롯된 어떤 단서의 포인트. 그리고 이런 시간 표현들은 후반부에 나올 수 있게 문장 끝에 붙을 수 있으니까 A, B, C, D 보기 보면서 뭐가 바뀌어 이렇게 동사에 포커스 맞추시고 9번도 다음에 뭐 할 거다라는 동사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가볼게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talk. Okay, I think everyone's here. Let's get started. As you know, I'm committed to running an environmentally friendly establishment. I've had that aim in mind since opening the restaurant. Until now, though, we've been throwing away a lot of food, which isn't good for the environment. So starting next month, we'll be changing our waste disposal practices. Specifically, we'll begin using a composting system for all uneaten or spoiled food. Staff will collect and transport food waste to the composter beside the building. Let me take you there now to show you how the composter works. It's simple to operate, but it'll be helpful to see it in action.
선생님 문제를 같이 푸는 이유는 여러분이 문제를 물론 푸는데 집중을 하고 계시겠지만 문제를 풀고 답을 고르는 타이밍이 맞는지 비교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지금 내용을 얼만큼이나 알아들었어? 중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서 물 주제는 주제지만 중간에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지.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은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답을 고르는 타이밍이 단순히 나는 waste 디스포저를 듣고 골랐어가 아니라 이게 뭐로 바꿔서 나오는지까지 여운이 남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타이밍에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도 답을 유추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토익의 paraphrasing 중에 하나예요. demonstration, 시연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른 어떤 notice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들려도 흔들리지 않지. 그치? 자, 해설 보면서 같이 볼게요. 중간에 뛰어넘을 게 좀 많아가지고 일단 전반부 기선제압 가볼게요. Questions 7 through 9. 넘어갑니다. Okay, I think everyone's here. Let's get started. As you know, I'm committed to running an environmentally friendly establishment.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run an establishment에서 establishment가 레스토랑과 동의어가 있어요. 그죠? 레스토랑 동의어가 되게 많아. 뭐 bistro도 있고 eatery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stablishment가 있단 말이지. run은 뛰다가 아니라 운영하는 거예요. be committed to ing 뭐뭐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전념하고 그지? environmentally friendly는 하나의 형용사 같은 거예요. 형용사 같은 게 아니라 형용사예요. 얘는 친환경적인이란 뜻의 environmentally friendly.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지 식당을. 그치? 근데 그 식당을 무슨 식당? 친환경적인 식당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해왔고요. 그래서 뒤에 결정적인 단서 I've had that aim in mind since opening the restaurant. since ing 뭐 했을 때부터 쭉이니까 오픈 레스토랑 내가 레스토랑을 오픈한 이래로 그 목표 그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식당을 운영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계속 머릿속에 넣어놓고 마음속에 넣어놓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since opening the restaurant부터 뭐뭐 해왔다까지 가면서 두 번, 세 번 얘는 레스토랑 오너로 가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단어에 홀릴 때는 지났죠, 여러분. 그지?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면서 그래서 뭘 하겠다고? Until now, though, we've been throwing away a lot of food. 자, 여기서 큼직큼직한 것만 가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뭐뭐 해왔다. 그냥 버려왔대요. Which isn't good for the environment. 그 환경에 좋지 않죠? 음식을 이렇게 버리는 게. So starting next month, 타이밍 나왔죠? 어때부터? 다음 달부터? we'll be changing our waste disposal practices. 이렇게, 그죠? 그래서 practices로 바꿔서 나온 거지. 프로세스 절차 과정이, 그지? 그럼 이 타이밍은 딱 잡아주고 9번을 위해서 여러분 일단 알아는 들어야지.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어떤 절차가 바뀐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버리지 않고 이렇게 바뀔 거예요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Specifically, we'll begin using a composting system. For 이런 시스템을 쓸 거예요 하고서 시스템 설명을 쭉 한다고. 난 지금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요. all uneaten or spoiled food. 음. Staff will collect and transport food waste to the composter beside the building. 자, 그래서 스타프가 뭐 할 거다 하고 직원이 뭐 할 거다를 얘기했지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 안 했어, 여러분. 기다려야 돼. Let me take you there now to Let me 일단 슬슬 나와요. 내가 데리고 갈게요. show you how the composter works. 이렇게, 그죠? 어떻게 show you how 어떻게 이 컴포스터가 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널 데려가겠다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다가 그게 demonstration이에요.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었으면 컴포스터가 뭐지? 그리고 take you there 데려간다고 했는데 그럼 같이 가는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타이밍 잘못 잡고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죠? 보여주러 간대잖아. 그러면 demonstration 이렇게 되면서 그 뒤에는 되게 간단해요. 작동하는 거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결국은 이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직원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질문에 따라서 타이밍을 잘 잡고 문제를 맞추는 데 포커스를 가져가셔야 돼요. 물론 조금 더 리스닝이 잘 되시는 분들은 주어 동사를 따라가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구나. 지금 시스템 얘기하는구나. 뭔 얘기하는지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까지 못 따라가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질문에 필요한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더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why, 왜, 스피커, 미팅, 만나, 나. 그죠? 그 지금 날 왜 만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죠? A번. ask 뒤에 for가 붙으면 요청을 하는 거죠. funding이 나오면 그냥 자금 조달이라서 저는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돈 줘 이게 아니라 뭐 기부를 해달라고 하거나, 그죠? 아니면 물건을 사고 이제 수익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donate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니면 그냥 자금을 투자해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어쨌든 돈 좀 주세요 하는 자리고요. B번은 날 왜 만나고 싶은 거야? 컴퍼니 프레젠트 회장님이죠. 회장님 소개해주는 자리고요. C번은 materials 되게 많아요. materials는 그냥 재료, 소재, 자재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라고 있는 거야. 그죠? 구매하려고. D번은 제조 규정을 수정하려고 어쨌든 스피커가 나를 왜 만나는 거야? 이 질문이고요. 그럼 스피커는 누구 같아? 라고 하는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단골인 문제의 유형이 두 번째 있으면 쌤은 이렇게 이어놔요. 이어놓는다는 건 뭔가 19번, 20번의 단서가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단서가 되게 붙어서 나올 때도 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초반을 들을 때, 전반부 들을 때 물론 얘네들이 왜 날 만나고 있는지라는 거를 유출하면서 그럼 얘는 누구지? 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죠? 누굴까? 제품 점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financial consultant, 이거 어느 정도 좀 연결고리가 보이죠? 어떤 금융, 그죠? 재정에 관련된 컨설턴트인가? 시 공무원, 시 관계자인가? 아니면 회사 오너인가? 그지?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날 만나는구나. 이렇게 상황이 깔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픽 보시면 이거 1번 which product speaker use as an example. 자, 일단 예를 들면서 이 제품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중요한 건 example이죠. example로서 뭘 얘기하냐라고 하는데 지금 gloves, boots, trousers, jacket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아이템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는 가격을 보고 있어야 되겠군. 자, 이 가격 83, 185 이런 식으로 뭐 숫자는 그냥 즉석에서 라이브로도 읽힐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도 아이템을 읽어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여러분. gloves, boots, trousers, jacket 이렇게. 어쨌든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그지? 자, 질문 들으면서 한번 타이밍 맞추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Questions 19 through 21 refer to the following talk and product list. I'm excited to talk with you today about 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Outdoor Wonders. Your investment in this company will help us expand and grow. At Outdoor Wonders, we design and make outdoor clothing, and when I founded this company 2 years ago, I made protecting the environment a priority. That's why our products are all made from recycled materials. But using recycled materials isn't the cheapest way to manufacture clothing. For example, take a look at this item. $185 is a lot, right? But we promise high qualit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That's a promise you can't put a price tag on. 뒤에 또 흐르면서 여유를 갖고 난 벌써 마킹하고 뒤로 넘어갈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선택이 빨라지면 뒤에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벌써 투자라는 이 얘기를 이 보기를 정확하게 펀딩에 나오지도 않았고 ask for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인베스트먼트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투자. 그리고 재활용품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거 보세요. 비싸죠?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지? 그럼 결국 여기서 키워드가 뭐였어? founded라는 표현을 했어요. 설립하다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paraphrasing에 대한 결정적인 키워드가 문제를 푸는 중에도 지문이 끝나도 여운에 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답을 골랐던 타이밍에 그 여운을 가지고 있어야 고민을 해도 할 수가 있고, 그지? 단어를 쫓아다니면 이게 안 되지. 자, 해설 보면서, 스크립트 보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타이밍 잡아보세요.
I'm excited to talk with you today about 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Outdoor Wonders. 이거 봐. investment opportunity, 어떤 투자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뻐요. Your investment in 이렇게 your investment에서 그럼 지금 이 your가 나란 말이지.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지금 투자를 할 사람이야. 그렇지? 그럼 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뭘 위해서 날 만났겠어?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자금 조달을 요청하려고 만났겠지. 2번, 3번 정답은 A번이네요. 그죠? this company will help us expand and grow. 까지 괜찮아? 우리 회사의 성장과 어떤 확장에 도움이 되는 투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다음 문제 기에서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럼 지금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 누구길래 지금 나한테 투자를 바라는 거지? At Outdoor Wonders, we design and make outdoor clothing. 응? And when I founded this company 들었어요? When I founded this company라고 하니까 내가 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최소 설립자, 그죠? 그럼 지금 이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투자자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회사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2 years ago, I made protecting the environment a priority. 까지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졌어? 환경을 지키는 게 top priority,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물건을,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죠. 그죠? 한참 기다려야 돼, 샘플을.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온 얘기가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That's why our products are all made from recycled materials. 그죠? recycled material, 재활용품으로 저희 제품 다 만드는 거예요. But using recycled materials isn't the cheapest way to manufacture clothing. isn't라고 했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isn't 싸지 않다는 얘기죠. 비싸요, 비싸. 돈이 많이 들어요. For example, take a look at this item. $185 is a lot, right? 자, $185 비싸죠? But we promise high qualit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근데 저희가 약속드려요. 고품질 그리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걸. 뭘 기다려? 185달러. 그냥 읽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픽 문제는 질문 읽고 그래픽 보고 둘의 조화를 이뤄서 질문을 필터링해서 단서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리 쉬운 거라도 그냥 지나가면 반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이제 뭐에 집중해야겠구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죠? 자,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파트 4를 중심으로 봤어요, 여러분. 파트 4는, 파트 2랑 4는 약간 중간 이상, 300점대 들어가면서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기도 해요. 왜냐하면 더 아는 게 많아져야 되고, 파트 1, 3처럼 뭔가 내 생각대로, 흐름대로 안 나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2랑 4에서 특히 4 같은 경우는 집중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푸는지 본인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건 아닌지, 그지? 뭔가 듣다가 중간에 정신 차리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질문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속으로 읽는 것보다 한번 입 밖으로 한번 내뱉어 보세요. 내가 이 질문을 딱 내뱉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을 오역하면서 문제를 막 단어 듣기에 급급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트 4가 편해지면 나아가서 독해도 되게 편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쌤이 맨 처음에 얘기한 팁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세 문제씩 끊어서 어떤 테스트를 좀 해보세요. 이런 내가 뭐가 지금 빈틈을 보이고 있는지, 어인지 아니면 전반부를 내가 너무 안일하게 듣진 않는지, 지문의 유형을 안 듣고 있진 않은지, paraphrasing이 굉장히 나약하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돌아보고 그 부분을 충족시키고 나서 문제를 푸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